남들에게는 말 못할 그 감정들을 어딘가에 토로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자산이 많이 불어난 부부입니다. 그런데 친정은 축하를 해주시는데 시댁은 왠지 싫어하시네요. 못마땅함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제 남편은 결혼 전 집안의 기둥이었고 남편과 저는 둘 다 전문직입니다. 결혼 전 남편의 집안의 빚까지 해결하느라 저와 결혼할 당시에는 빈몸으로 왔습니다. 물론 모은 돈이 없다는 것에 고민이 되긴 했지만 미래 소득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산이 급속하게 불어났고 주식과 부동산 폭등기까지 겹치면서 운 좋게 자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사 가는 걸 보면 양가에서 저희가 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겠죠. 아무튼 저희 부부의 자산이 양가에서 가장 많은 편이 되었고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부동산에 대한 식견이 있으셔서 젊었을 때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신 경험이 있어 저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본인들은 젊었을 때 많이 고생을 하셨기에 지금 너희들 정도 자산이면 앞으로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어느 정도 삶을 즐기면서 살아라. 하고 항상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상가 월세를 받아 사는 노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해서 자신이 버는 돈은 모두 자기 명의의 각종 부동산에 묻고 있어요. 다행히 하락기에서도 손해본 게 없지만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니 남편 수중에는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돈 관리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댁에 가면 남편은 항상 돈이 없다 노래를 불렀고 극도로 소비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화살이 저에게 다 돌아왔다는 거죠. 시댁에서는 남편이 결혼 후부터 돈을 극도로 아끼면서 부동산 등 재테크에만 집중하며 돈을 묻어두고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저도 버는 돈을 부동산 등 각종 재테크를 하고 살았는데 남편보다 돈을 일찍 벌기도 했고 재테크도 먼저 시작했기에 제 자산이 남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돈 관리를 따로 하며 제 자산을 제가 가지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남편보다 돈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돈 관리를 따로 했다면 오히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고 잘난 척한다며 뒤에서 욕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딴에는 제 칭찬을 하면 시댁에서 좋아할 줄 알고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자산도 많고 돈도 더 잘 번다고 제 칭찬을 꽤나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은 시부모님과 시형제들은 느끼는 게 제 남편의 의도와 상당히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칭찬의 목적으로 말을 한 건데 시댁에선 그냥 다 못마땅하셨나 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도요. 거기다 돈을 빌려달라는 형제들의 연락이 오면 남편이 항상 수중에 빌려줄 돈이 없다 말하니 그게 많이 괘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해드린 건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 100만 원에 신용카드도 따로 드렸었고 시형제들 해외여행까지 보내줬습니다. 이외에도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드리기도 했었고요. 저희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제 주머니가 아닌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지만 저도 생신이나 명절이 되면 1, 200 정도씩은 매번 챙겨드렸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도 해드렸고 큰 병원 진료도 모시고 다니는 등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냥 제가 숨만 쉬어도 싫어하시는 것 같더군요. 어느 날인가 네가 돈이 얼마나 있어? 너 돈 없잖아. 하고 후려치시기에 네, 없어요.
하고는 그 이후부터 용돈은 10원 한 장 안 주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10원 한 장 안 보내요. 못해도 남편과 제가 시댁에 쓴 돈이 1년에 수천은 될 것 같은데 이게 본인들 성에는 안 차는 모양이더라고요. 일하는 중간중간 쓰는 글이라 조금 엉망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댁과의 관계는 끝난 것 같다는 겁니다. 만나도 불편, 전화를 해도 불편, 소식만 들려도 불편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한 게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쪽 사람들에게선 못마땅한 존재인 것 같으니 이 관계를 끝내야겠죠. 제가 숨만 쉬어도 욕을 해대시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이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의 공통 관심사인 재테크 등으로 재미있고 보람찬 시기였는데 시댁과는 큰 벽이 생기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산 이후부터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하고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불만이 없답니다. 그런데 남편한텐 제 욕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참 시댁이란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형제들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데 마치 시부모 시형제들은 채권자, 며느리인 저는 채무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10원 한 장 받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시댁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앞으로 평생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뭐 저로서는 아쉬울 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닌 척하며 야금야금 뜯어먹을 생각 대신 처음부터 큰돈을 빌려달라며 발톱을 보여준 시누이에게 특히나 고맙습니다. 시누이 덕분에 한번 크게 뒤집을 수 있었거든요. 있는 것들이 더 무섭다며 한 소리하는 시가 앞에서 정말 말 그대로 뒤집어 엎고 나와버렸습니다. 시누이가 제 남편에게 울부짖던 말이 생각나네요. 내가 언제 지꺼 달랬냐? 잠깐 쓰자고 했지. 여기서 지는 며느리인 저를 말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마치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아무튼 결론은 앞으로 시댁과 왕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은 안 나가서 좋긴 한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고 씁쓸해서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고소득자가 됐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왜 없냐? 왜 적냐? 하는 생각에 심통을 부리는 겁니다. 더더욱 도와줄 필요가 없는 시댁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시댁에 돈 많이 벌었다, 잘 산다 자랑하지 마시고 앓는 소리만 하면서 사세요. 두 번째. 아들 돈은 당연히 내 돈, 며느리 돈도 당연히 내 돈인데 며느리가 내 돈을 꽉 쥐고 안 내놓으니 욕을 하는 거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욕하면서 나쁜 년 만드는 그런 시가 사람들은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세 번째. 시댁이 잘한 것도 없지만 첫 번째로 남편 입이 너무 쌉니다. 어디 가서 자식 자랑, 돈 자랑은 하는 거 아니랬어요. 특히 저런 집구석에서는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하는데 재테크니 급여니 자산이니 떠들어댄 게 잘못입니다. 가뜩이나 없는 집구석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혹시 떡고물이라도 없나? 하고 기대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자랑만 오지고 자기들과는 무관한 딱 자기 자랑이구나 하고 파악하는 순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미 자랑 늘어지게 했고 그 집에 줄 거 없으니 영 끊고 님네만 잘 살면 됩니다. 네 번째. 그냥 시부모한테 관심을 끄세요. 저도 시모가 싫어서 몇 년간 욕을 엄청 했었는데 지금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욕을 하던 말던 그들 자유이니 냅두세요. 그런다고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본인들만 처량하죠. 시자들 또한 하나의 인간관계인데 밖에 나가면 그냥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입니다. 돌아서면 별 가치 없는 그런 관계이니 신경 끄고 사세요. 5번째, 참 멍청하네요. 아들 부부가 돈이 많아지면 시부모를 모른 척 하겠어요. 그냥 조금만 잘해주고 잘 챙겨주면 알아서 뭐라도 챙겨줄 텐데 왜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건지. 더 받아먹으려다가 그나마 받아먹던 것까지 다 끊기게 생겼네요. IQ가 2자리만 돼도 안 그럴 텐데 참 답답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